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이제 무면허 상태에서 이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이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격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그 4년 결격 기간 중인데, 이것은 이제 뺑소니로 인한 겁니다. 뺑소니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와 그 결격 4년 기간 중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를 해가지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4년 결격이고요. 4년 결격 전제 사실이 4년 결격이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만 떼어놓고 보면 그 적발된 날,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적발일, 위반일로부터 이제 1년인 거죠.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6개월인 거죠. 6개월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설사 이 음주운전의 수치가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에 음주로 인해서 1년에서 1년 더하기 1년은 2년, 이게 아니고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결격 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결격 기간은 그대로 1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격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번에 단순 무면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한 부분이 동일 그 행위가 반복이 돼서 이게 가중처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그 평가가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1년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6개월 후에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펴보면, 자, 2021년 7월 31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결격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되면서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한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1년 만, 2년, 3년, 4년 해서 2021년 7월 30일부터 2025년 7월 30까지 이렇게 4년을 부과받았을 때 이 기간 중에 첫 번째 그 1년차 이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이때부터 적발을 했다. 이때 적발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최초의 4년, 최초의 이때부터 이때까지 4년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그 1년, 이 기간, 요 1년이 포함되어 버려 가지고 결국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변동 없이 그대로 이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서 14년도 1년 동안 그 결격 기한을 부과받는 무면허 운전을 이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1년이라면 이게 4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버려 가지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최초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 4년 그대로이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 4년에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년이. 이것이고요. 물론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이 아니고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끝나고 나서 무면허 운전을 해버렸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때 적발된 날로부터, 적발된 31일부터 또는 8월 3일부터 또는 9월 7일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4년이라고 하는 결격 기간 안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결격 기간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그런데 좀 옮겨볼게요.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무면허 운전이 7월
4년까지가 최초의 4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위치를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로. 무면허 똑같은 거니까요. 무면허 음주운전도 여기로. 이거는 뭐냐면 2024년 말일부터, 예를 들어서 2024년 말일부터 1년 결격이 시작이 되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 2024년 뭐 12월 말일에 적발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발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의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득 결격기 한 1년을 경과해서 이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12월 이제 2024년 말이니까 2025년 12월 써볼까요? 2015 2025년 12월에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예에서 2024년 12월에 적발이 됐다면 최초의 면허 취득 결격기한 4년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뺑소니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 적발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결격기한 2년 중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음주운전은 202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음주 수치와 전혀 관계없이, 통상 얘기하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수치에 관계없이 전부 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면허 그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기한 2년이고, 이때의 음주운전 횟수는 그 시점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그 음주운전 적발 건에 한해서 산정한다, 이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격 이 기간 중에 2년 결격 기간 중에 당연히 무면허 상태니까요. 무면허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이 제시된 설문에서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으니까요. 적발된 날부터 1년입니다. 1년. 적발된 날부터 1년을 따야 되고, 요때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 운전 플러스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이것만 본다면 1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음주가 2번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2번이기만 하면, 2번 이상이기만 하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앞으로 향후에 언젠가 계속 끝까지 걸리기만 하면 2년이 됩니다. 예, 결격기한은 2년이 돼요. 이후에. 물론 이거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는 과거의 동일 전력이기 때문에 또 가중처벌을 받겠죠. 예, 이렇게 되겠는데, 결격기간은 여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여기서는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고, 2년이 이렇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초범이다, 그러면 사고가 없는 그런 단순 음주운전, 이런 경우는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을 부과받고, 또 벌점 초과 같은 경우에도 1년을 부과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모든 면허는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격 기한이 2년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도 전부 다 2년이 경과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6개월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동기 장치는 6개월에 취득할 때,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결격 기간 2년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2년 이상의 경우에는. 근데 1년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서 보면, 만약에 2년 이상의 상태에서 무면허가 걸렸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2년 결격 걸리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적발이 됐다. 이때부터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2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홍길동이라는 운전자는 처음 그대로 2021년부터 2023년 7월 23일까지 이때 결격 기간이 끝나면 면허를 적법하게 서로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2023년 7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무면허 운전이 적발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결격 기간 중이 아니고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면허를 딸 수가 있고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더라. 이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결격 기한 이후에 만약에 무면허 운전 걸렸다. 이거는 또 1년이 아니고 음주운전이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향후 미래에까지 2년이 결격이 받는 거죠. 2년 결격을. 원동기 장치는 6개월 내에 취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왜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가지고 2년 결격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 여기서는 2년이죠, 정확하게. 예, 2년 결격이기 때문에 원동기도 2년 후에 따야 됩니다. 원동기도. 이렇게 되고, 무면허 음주운전이 만약에 여기는 이제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무면허 음주운전이 결격 기한이 2년 부과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무면허 음주운전이 만약에 요 사이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2년이에요. 이때부터 1년, 2년. 그러면 이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결격기한 2년이 경과하고 나서. 근데 무면허 음주운전이 22년하고 23년 사이에 만약에 적발이 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인 거죠. 이때부터 2년이죠. 이때부터 1년, 2년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경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할 때는 최종적으로 위반한 행위, 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결격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애초에 부과되었던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그 안에 모든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포함이 돼버리면 최초에 받았던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변함이 없고 그대로이고 만약에 그 중간에 적발이 되는 등으로 인해서 그 최초에 받았던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을 벗어난다면 그 벗어나가지고 종료하는 기간까지가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서 실무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다소 착오 일으키거나 다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 방식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